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만나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중장년층 분들의 상담을 해드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50대 후반, 특히 59살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인지 말입니다. 대부분 은퇴하셨거나 은퇴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죠. 이제 30년 후는 어떻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또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생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 내 인생도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접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잠깐 그 생각을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59살 되던 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계셨는데 매일매일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1년 후에 다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등산동호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사진 찍기도 시작했고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마음가짐을 바꾸신 거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나간다는 생각 대신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그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59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9살부터 계산해봐도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30년, 심지어 4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을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59살이라는 나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 나이를 인생의 황금기 준비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60대, 70대, 80대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59살이라는 이 시기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용히 살아야 한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는 건강만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지난 30년간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50대 후반부터 제대로 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신 분들이었어요. 반대로 노년에 후회하며 지내신 분들은 대부분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인생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마음가짐의 변화, 둘째는 관계의 재정립, 셋째는 새로운 도전과 경험입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가짐의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극적이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가짐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바꿔야 해요. 이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재정립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과 경험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새로운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야말로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즐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9살, 이 나이를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어 밝은 길을 비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시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몸이 아픈 것 말고요. 마음의 어깨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들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인생의 배낭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둘씩 배낭에 넣어온 것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완벽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9살이 되니까 이 배낭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기 시작하죠. 제가 만난 박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하셨죠. 그런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나니까 갑자기 허무하더래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박 아저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남들과 경쟁하는 것은 그만두세요.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하시더니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고 놀까? 라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설레더래요. 동네 할머니들과 게이트볼도 하고 평생 못 해본 낚시도 배우고 심지어 요리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알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이제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라는 말 들을까봐
움츠러들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고 말하세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도 내려놓으세요. 젊을 때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도 돼요. 서툴러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느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죠. 하지만 그분은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는 시간이 행복해서 한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까지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그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세요.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즐기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바로 인생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에서 나오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 나이 든 사람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고 있지 않는데 스스로 만든 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을 허물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최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6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죠. 할머니가 무슨 컴퓨터냐?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고요. 하지만 최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손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대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하고 키보드 치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배우니까 점점 재미있어지더래요. 지금은 온라인 쇼핑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심지어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많으면 못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더 천천히, 더 꼼꼼히 배울 수 있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배우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빨리 배워야 했다면 이제는 천천히 즐기면서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조건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김 아저씨는 60세에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대요. 하지만 점점 친해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세요. 새로운 운동법도 배우고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젊은 에너지를 받아서 본인도 더 활기차게 변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깨뜨려 보세요. 이 나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세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예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보자는 용기로 살아가세요. 재내장 돈에 대한 새로운 철학. 자, 이제 조금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나이에 돈 얘기를 하다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시기의 돈에 대한 생각이야말로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을 아껴야 해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돈을 아끼다가 정작 자신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절약하며 사셨죠.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취미 생활도 돈 낭비라며 하지 않으셨어요. 통장에는 제법 큰 돈이 모였지만 70살이 되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라고 후회하시더군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분의 자녀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모은 돈을 물려받았지만 정작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은 거의 없었거든요. 자녀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가 돈 대신 우리와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소중했을 텐데요. 반대로 정말 지혜롭게 돈을 쓰시는 할머니도 만났어요. 조 할머니인데 이분은 60세부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돈을 쓰자고 결심하셨대요. 매달 일정 금액을 행복 통장에 넣어두고 그 돈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 일들만 하셨어요. 요리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과 온천 여행도 가고 손자 손녀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쓰고도 오히려 건강해지면서 병원비가 더 적게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니까 몸도 건강해진 거죠. 조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통장에만 넣어두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돈으로 행복한 경험을 사면 평생 마음에 남는 보물이 되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돈의 진짜 가치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더욱 그래요. 건강할 때, 체력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해요. 물론 무작정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세요. 그게 바로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함께한 행복한 시간과 추억을 남기는 거예요. 돈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함께 만든 추억은 평생 남으니까요.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두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관계예요. 이 나이가 되면 자녀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독립했을 텐데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많이 고민되시죠. 저는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적절한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입니다. 딱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먼저 너무 가까운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며느리 요리에 이것저것 간섭하고 손자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자꾸 의견을 내시고 심지어 아들 부부 사이에도 끼어들려고 하셨거든요. 결국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죠.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며느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박 할머니 본인도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며 속상해 하시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 할머니께서 아들 며느리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대신 본인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만날 때도 서로 반갑게 만나게 되었어요. 박 할머니도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고 하시더군요. 반대로 너무 거리가 먼 경우도 있어요. 김 아저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며 연락도 거의 안 하셨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죠.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더래요. 평소에 관심도 없으시던 아버지에게 갑자기 말하기가 어색했던 거죠. 결국 가족 간의 정서적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적절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관심은 있되 간섭은 하지 않기라고 말씀드려요.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을 가지되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이직을 한다고 하면 힘들지 않겠니? 건강 챙기면서 해라고 걱정해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회사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데로 가라라고 간섭하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본인만의 인생을 즐기세요. 그럴 때 자녀들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정 할아버지는 70세에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꾸준히 하시더니 지금은 자녀들이 오히려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요.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다면서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하더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자녀들의 인생은 그들이 알아서 살게 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사세요. 그럴 때 진정한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장, 건강과 현명하게 동행하기. 이제 아마 가장 관심 많으실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건강 이야기예요. 이 나이가 되면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하지만 건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을 때와 똑같기를 바라면 스트레스만 받게 돼요. 저는 건강한 노화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병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윤 할아버지는 65세의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하셨죠. 이제 내 인생 끝났다면서 우울해하시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마음가짐을 바꾸셨어요. 당뇨와 함께 살아가자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식단 관리도 하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니시면서 당뇨를 잘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뇨 관리를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한 식단으로 몸무게도 적절하게 줄었고 정기 검진으로 다른 병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윤 할아버지는 당뇨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매일매일을 더 감사하게 살게 되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질병과 현명하게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병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약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이것도 현명하지 못한 태도예요. 필요한 약은 꼭 드셔야 해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약을 드시는 분들도 문제예요. 병원마다 다른 약을 처방받아서 하루에 10여 개씩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약물 정리가 필요해요. 강할머니는 한때 하루에 15알의 약을 드셨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비타민까지. 그런데 약이 너무 많다 보니 부작용도 생기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약만 줄여내기로 했어요. 결국 5개 정도로 줄였는데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하세요. 약물 간의 상호작용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너무 신경 안 써도 안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신경 써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적당히 관리하면서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이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거든요. 웃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5가지 실천.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후회하는 내용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게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평생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겠냐며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후회돼요. 그런데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하시더니 결국 용기를 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그림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로 실력이 늘었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제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여행도 못 가고 새로운 음식도 못 먹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후회죠. 장할머니는 7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돈 아깝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왜 진작 안 갔을까라며 후회하시면서 지금은 1년에 2번씩은 꼭 여행을 가신다고 해요. 세 번째는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에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본인의 의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후회예요. 김 할아버지는 평생 예스맨으로 살아오셨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 의견에 맞춰 살았죠. 그런데 상담을 받으시면서 점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회장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하셨어요. 네 번째는 돈 걱정만 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모으기만 하고 정작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는 후회죠.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미뤄두고 돈만 모았다가
나중에 아파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후회는 정말 크거든요. 다섯 번째는 의사의 말만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에요. 물론 의사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본인의 몸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자신의 몸 상태와 감정을 무시하고 의사 말만 따르다가 더 힘들어진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후회들은 모두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진짜 나로 사는 60대의 지혜. 이제 여러분이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진짜 나로 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직장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전환을 어려워하세요. 평생 역할에 매여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으니까요. 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년 퇴직 후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뭘 하고 살아야 하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셨죠. 40년 동안 과장님, 부장님으로 불리다가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가 되니까 적응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천천히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뭘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요. 그러다가 어릴 때 곤충을 정말 좋아했다는 걸 기억해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곤충 관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관찰만 하다가 점점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시더니 지금은 지역 곤충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죠. 저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진짜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어릴 때보다 더 설레요. 이게 바로 진짜 자신으로 사는 것의 힘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져도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오히려 더 큰 에너지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빨리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서툴러도 되고, 느려도 되고, 실수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지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새로운 관계들이 여러분의 60대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최할머니는 62세에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요가 친구들을 사귀셨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정말 즐겁다고 하세요. 함께 요가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만들어 먹고 가끔 여행도 가면서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과거의 역할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유보다 경험, 물건보다 추억.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관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했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하지만 이제는 소유보다 경험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한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경험과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거든요. 특히 이 나이에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관리하기만 힘들어요. 안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물건 모으는 걸 좋아하셨어요. 옷장에는 입지도 않는 옷들이 가득하고 집 안 곳곳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물건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정리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 정작 필요한 걸 찾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대대적인 정리를 시작하셨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셨죠.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정리하고 나니까 집도 깔끔해지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안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물건을 가지고 있어 봤자 나중에는 다 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다닌 여행의 추억은 정말 소중해요. 힘들 때마다 그 추억을 떠올리면 힘이 나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물건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추억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또 다른 분은 평생 책을 수집하셨어요. 집 안에 책이 몇천 권씩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책 읽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하고 대신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책을 소장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경험이 훨씬 더 의미 있더래요.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걸 들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게 얼마나 될까요? 그런 물건들을 정리하고 대신 그 시간과 돈으로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좋고,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요. 이런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혼자 경험하는 것보다 함께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몇 배 더 행복하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 찾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그 언젠가는 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미래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평생 아들이 출세하면 행복할 거야, 손자가 대학 가면 행복할 거야, 돈을 더 모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저는 그분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 순간 불행하신가요? 그분이 잠깐 생각해 보시더니 아니요, 특별히 불행하지는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더군요. 그런데 점점 깨달으시기 시작했어요. 행복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을 바라보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떠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의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고 살까요? 항상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어요. 80살이 된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시는데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세요. 길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라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해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을 찾는 방법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지붕 아래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노년을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